팬데믹 시대가 종료되면서 인천국제공항 국외선 출구에 많은 여행객이 출국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취재 여행차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LA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영화 산업이 모인 것을 놀이로 승화시킨 할리우드의 야심작인데요. 보통 테마파크가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라면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놀이공원입니다. 45년 전에 미국에 이민 와서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는 올해 8순을 맞이해서 네 분이 기념으로 함께 여행에 참여했는데요. 잠깐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이민 와서 우린 참 정직하게 살았어요. 세금 많이 내고. 그러니까는 은행에서 돈을 잘 빌려주더라고. 비즈니스를 조그맣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하고 사는 날까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게 나는 드림이었었고, 근데 이루었거든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가 80이 될 줄은 몰랐는데 80 되는 날 마누라 밥 해달라고 그러기 그거에서 여행을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르게 살았는데 보답이 온 것 같아서 요즘엔 많이 해피해요. 할리우드 영화가 만들어지는 생생한 현장을 직접 볼 수도 있고 각종 캐릭터와 설치 작품을 구경하면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실제 영화 촬영이나 스튜디오의 모 회사인 미국 방송회사 MBC가 촬영할 때 썼던 세트장입니다. 이는 영화 워터월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쇼로 그동안 인기를 사랑하는 쇼 중 하나입니다. 연기자들이 나와서 선한 역과 악역의 싸움을 보여주는데요. 거대한 세트장을 누비며 총격 격투 장면을 잘 묘사하는 기구로 배경이 바다이고 실제 모터보트를 타며 다양한 액션을 보여주며 관객의 시선을 끌게 합니다. 또한 영화 촬영장을 버스를 타고 돌아보기도 하는데요. 우주전쟁 때 비행기가 추락한 장면을 찍기 위한 세트장에서는 금방 추락해 파손된 비행기가 연기가 나는 모습 등의 특수 효과를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장의 입장권으로 전 구간을 돌아볼 수 있는데요. 극이 끝나자 수많은 관객이 나오는 것만 봐도 인기가 짐작이 됩니다. 이제 시인의 할리우드 영화의 거리로 나왔는데요. 로스앤젤레스 언덕에 자리 잡은 할리우드 명의 거리는 영화의 도시답게 영화 관련 건물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LA에서 하룻밤을 묵고 모하비 사막을 가로질러 라스베가스로 이동하는데요. 모하비 사막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동부를 중심으로 네바다주, 유타주, 애리조나주에 걸쳐 있는 고지대 사막입니다. 사막의 한가운데 신기루처럼 만들어진 24시간 잠들지 않는 불야성의 도시 라스베가스, 고급 호텔과 카지노,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를 걸으며 잠시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이 도시만의 특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4대 쇼 중 하나인 벨라지오 분수쇼를 잠시 관람하고 라스베가스 전망대 야경 투어인데요. 전망대 높이 109층 350여 미터의 스타라토스 관망대까지 화려한 라스베가스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는 야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정년을 맞이해서 미국 여행을 참 생전 처음 왔는데 생각보다 미국 여행 처음이지만은 굉장히 좀 스마트하고 제 인생에 남는 그런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라스베가스의 베시안 호텔은 미국 속의 이태리 풍경을 재현한 곳인데요.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재현한 아름다운 호텔입니다. 내가 미국에 있는지 아니면 이탈리아에 있는지 착각하게 합니다.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광장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옮겨 재현 건설해 놓았습니다. 수로에 떠다니는 곤도라를 보면서 순간에 이동해서 베네치아에 온 것 같은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있는 베네치아 호텔은 1999년 4월에 정식으로 개장하여 세계에서 투자가 가장 큰 호텔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수로의 특색이 있는 거리를 거닐 수 있고
곤도라를 타고 내부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극적인 변화는 현실과 큰 대조를 이루며 숙박은 물론 관광까지 라스베가스에 오면 꼭 한번 가야 할 곳입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한다는 미국 그랜드 캐년.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그랜드 캐년에 왔습니다. 자연의 위대함과 신비로움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으로 4학년이 넘는 세월 동안 콜로라도 강의 급류가 만들어낸 대협곡입니다. 총 길이가 446km이며 해발고도 무려 2133m에 이릅니다. 죽기 전에 꼭 와봐야 할 곳 그랜드 캐년에 왔습니다. 왔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하늘에서 내려다보기 위해 경비행기를 탑승했는데요. 운 좋게 탑승 좌석이 촬영 기자라고 배려해 기장석 바로 옆 부기장석에서 촬영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탑승 기대가 함께한 탑승이었는데요. 긴장감도 잠시 한마디 새가 되어 하늘을 나는 기대감에 벅차오릅니다. 조종관을 잡고 활주로 이륙을 위해 달리던 기장이 미소 지으며 엄지척을 해보입니다. 드디어 이륙을 했는데요. 광활한 푸른 상록수름이 펼쳐진 숲 위를 날기 시작한 비행기는 어느덧 협곡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그랜드 캐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고 장엄한 깊이 1.6km, 폭 넓은 곳은 30km의 그랜드 캐년은 수억 년의 지질학 역사의 아름다운 산 지질 현장입니다. 대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절로 불러일으키는 그랜드 캐년의 대협곡은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고온지대를 흐르는 콜로라도 강에 의해서 깎인 대협곡입니다. 거대한 계곡으로 애리조나주 북서부 모하비군과 코코니군의 경계에 있는데요. 콜로라도 강의 계곡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강은 서쪽으로 446km의 장거리를 흘러서 계곡 출구가 되는 미드워호로 들어가는데 이 구간의 양평 계곡을 그랜드 캐년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대부분 지역이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인디언 부족의 땅에 속한 지역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강을 따라 고무보트 배를 타고 협곡을 통과하는 관광할 때 2주일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보면 협곡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노력으로 1908년에 그랜드 캐년은 내셔널 모뉴먼트로 지정되었고 1919년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는데요. 그랜드 캐년은 1979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연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입니다. 그랜드 캐년을 관광하려면 대부분 관광객은 교통이 편리하며 관광시설이 잘 갖춰진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으로 갑니다. 국립공원의 사우스림이 가장 교통이 편하며 가장 웅장한 경치를 많이 볼 수 있어서 전체 관광객의 90% 이상이 이곳을 찾습니다. 사우스림보다 지대가 높고 수목이 울창하고 남쪽에서 볼 수 없는 경관이 있어서 장시간을 운전해서 찾아간 보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밖에 있는 인디언 보호구역에서도 그랜드 캐년을 부분적으로 관광할 수 있는 곳이 들어 있습니다. 애리조나주 북부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은 미국에서 유명한 이정표 중 하나로 5,000km제곱미터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의 깊은 계곡과 다채로운 빛가루 바위, 장엄한 절경을 이루는 절벽과 뛰어난 장관을 연출하는 협곡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의 지질학적 단면대로 관찰했을 때 그랜드 캐년의 차별 침식으로 계단 모양의 계곡이 되었습니다. 북쪽림에서 내려온 빗물이 더 많은 결과 협곡의 폭이 남쪽보다 북쪽이 더 넓어졌습니다. 지질학적으로 볼 때 그랜드 캐년에 노출된 지층의 연령은 상당히 넓은 폭을 가지며 제일 높은 곳 표면의 지층은 가장 젊은 나이에 속하지만 협곡의 바닥 쪽으로 내려갈수록 오래된 노령의 지층이 됩니다.
계곡 북쪽 가장자리 지층은 가장 젊은 층으로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층은 2억 7천만 년 전에 형성되었고 암석 색깔은 크림 색깔 또는 회색입니다. 1540년 스페인 사람이 처음으로 그랜드 캐니언을 발견했던 지점이 이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트림의 중간 지점 그랜드 캐니언 마을에서 9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계곡 밑으로 내려가는 오솔길을 볼 수 있고 전망이 좋으며 오솔길은 남쪽의 오솔길 헤드에서 시작해서 갈치자 모양으로 나누는데요. 협곡의 가장 낮은 곳의 암석은 후남을 포함한 화성암 또는 변성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여 분 만에 경비행기 관광을 마치고 활주로에 사뿐히 내려왔습니다. 미서부 여행을 오랫동안 계획되어 왔었는데 이참에 실현에 옮길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렇게 다정하신 무등산 해설사 선생님하고 같이 합류하게 돼서 너무너무 순간적으로나마 보람있고 정말 즐거운 여행에 오래 남을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미국 브라이스 캐니언 편.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은 미국 유타주 남부에 있는 국립공원인데요. 원주민이 안내합니다. 퇴적층에 있는 곳으로 이들이 깎여 만들어진 암석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바람과 물 그리고 얼음에 의해 퇴적암들이 침식되어 만들어진 지형으로 처음에는 평범한 퇴적층이었다가 침식이 되면서 서로 갈라져 바위벽이 생긴 후 거기서 더 침식되면서 생긴 바위 기둥들을 홀드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기둥들이 전부 깎여 나가고 처음과 비슷한 작은 바위 벽돌로 변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완벽하고 둥글둥글한 언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스 캐니언은 수만 개의 섬세한 첨탑을 가진 여러 개의 반원형 극장의 집단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곳의 수만 개를 헤아리는 기묘한 첨탑 하나하나는 모두 물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다 밑에 있을 때 토사가 쌓여서 형성된 암석이 지방에 우뚝 솟은 후 빗줄기와 흐르는 물의 힘으로 다시 본래의 토사로 변하여 흘러 내려가는 데 비교적 단단한 암석만 침식되지 않고 남아서 무수한 첨탑이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브라이스 캐니언을 형성하고 있는 반원형 극장의 가장자리는 50년 간격으로 약 1피트씩 후퇴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질학적으로 볼 때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서식하는 동물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사는 수목과 화초들 모두가 이 신비한 자연 속에 서로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며 위대한 자연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흑기둥, 이 지역의 아름다운 경치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1928년 국립공원으로 승격됐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홀슈 밴드, 지질의 형태가 말 발굽의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홀슈 밴드라고 불리우는 곳인데요. 지질 변화의 오묘한 화산 활동이 발달하여 지질 구조로 만들어진 자연의 현상에 감탄합니다. 이 대자연의 연출, 자연으로 만들어진 환경이라는 게 신비롭고 대단하게 느껴질 만큼 특별했습니다. 보통 홀슈 밴드 갈 때 현지 투어가 안내합니다. 겐털러프 캐니언은 원주민의 지역으로 원주민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주민 안내를 받아 입장하는데요. 미국 애리나주에 있는 대표 관광지로 협곡은 사암으로 이루어진 암석이 진한 황색으로 변성된 암석입니다. 한때는 물이 있었던 협곡에서 세월이 흐르면서 풍화와 침식을 거친 뒤 형성된 기묘한 자연 동굴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사암을 깎아 만들 수 없을 은혜와 굴곡, 빛이 들어오는 곳에서 바뀌는 색채의 변화 등 탄성을 자아낼 만합니다. 관광객은 좁은 동굴 틈으로 쏟아지는 한 줄기 빛에 감탄하고 그 빛을 받아가려고 쉴 새 없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몇억 년 동안 동굴 속으로 느린 바람이 휘몰아치며 바람의 자국을 시간은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풍화작용은 바위의 주름을 접어서 흔적을 남긴 대자연의 현상입니다. 풍화작용에 침식되고 발달한 그 장엄함에 감탄하고 모자라 자꾸 뒤돌아보게 하는 곳인데요. 바람과 침식은 엔텔러프 협곡을 만들었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랜 세월 흐르는 물이 만들어낸 예술작품, 유입된 자연수가 수만 년간 삶을 휩쓸고 지나가 침식된 지질인데요. 침식된 돌들로 이루어져 굴곡의 협곡이 됐습니다. 그 안에 들어서면 오랜 세월 동안 뜬 물의 흔적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달라져 빛이 돋보이는 지질 현상의 아름다움입니다. 제2부에서 만나겠습니다.